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앞에서 멈춰선 어느 아침의 기억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껏 피곤한 눈으로 세수를 마친 후 물기를 닦고 고개를 들었는데 낯선 여자가 거울 속에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에는 작고 고운 선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고 광대뼈 아래로는 맑았던 피부가 어딘가 텅 빈 듯 꺼져 보였어요. 볼살의 경계도 흐려졌고 턱선은 마치 솜털처럼 흐릿하게 퍼졌죠. 한숨인지 깊은 호흡인지 모를 바람이 가슴을 지나갔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제부터는 다르겠구나. 올해로 75,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얼굴을 봤고 수많은 주름을 만졌어요. 환자들에게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제 얼굴 앞에서는 그 말이 참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갱년기는 그저 생리의 끝이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한 시기입니다. 50세 무렵 찾아오는 호르몬의 퇴각은 우리 몸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죠. 하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갱년기를 전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피로하거나 짜증이 날 땐 그냥 그런 날인 줄 알았고 머리가 빠지거나 피부가 얇아질 땐 나이 탓으로 돌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만에 얼굴의 구조가 달라졌다고 느꼈을 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성의 피부는 에스트로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호르몬은 콜라겐 생성, 수분 유지, 혈류 공급까지 모두 관여하죠. 그런데 폐경 전후로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 피부는 말라붙고 두께는 얇아지며 탄력을 잃어요. 어느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처음 5년 동안 피부 콜라겐이 30%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의 경계라는 단어를 느꼈어요. 경계선이 무너졌고 그 빈틈을 나이가 채우고 있었죠. 물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보톡스를 맞거나 스킨 부스터를 쏘는 것도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잠시 멈춰 서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뭘 잃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시술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 환자 중 한 명이 그랬어요.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어요. 누구나 첫 주름 앞에서 묻는 말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날 저도 제 자신에게 똑같이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얼굴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때부터 저는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원인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었죠. 에스트로겐은 그저 생식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여성의 몸에서 이 작은 분자는 피부, 뼈, 뇌, 심장, 그리고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허브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면 우리 몸은 단지 호르몬이 줄었다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재조정 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저는 갱년기의 시작을 단순히 생리의 종료로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피부가 얇아지고 기름기도 줄어들면서 얼굴이 건조하게 쪼개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수분 부족이 아니라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였다는 거요.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키는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주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히알루론산 합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피부 속 콜라겐도 급감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얇고 건조해지며 주름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모뿐 아니라 내부도 크게 흔들려요. 어떤 날은 잠을 설쳐서 그런가 싶었는데 두세 달째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는 나를 발견했죠. 새벽 3시에 번쩍 눈을 뜨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갑자기 슬퍼지기도 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것 역시 에스트로겐 감소와 세로토닌 불균형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신경내분비학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이 뇌내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몸의 물리적인 변화보다도 심리적인 흔들림이 더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을 느꼈던 밤들이 있었어요. 괜히 마음이 소란스러워지고 예전 같지 않은 집중력에 내가 나같지 않다고 느꼈던 시간들. 제 친구 하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비바람 같은 거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몸이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낯설게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 갱년기의 정체를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그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도 궁금했죠. 왜 어떤 여성은 48세에 갱년기가 오고 어떤 여성은 55세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우울증까지 겪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까요? 거기에는 유전적 요인, 체질적 민감성, 생활 습관이 모두 얽혀 있어요. 어떤 여성은 커피 한 잔만으로도 심박이 요동치고 또 어떤 이는 맵고 짠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죠. 호르몬의 균형은 그렇게 미세한 것들에도 영향을 받아요. 저는 그 이후로 환자들에게 늘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정답은 없지만 그 질문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갱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변화가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불면에 시달리고 감정이 흔들려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는 호르몬의 흐름이 바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조율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선생님, 저 보톡스 맞으면 좀 나아질까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수한 감정과 고민이 숨어 있어요. 불안, 두려움, 기대, 그리고 아주 조금의 부끄러움까지.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주름, 이 꺼진 볼, 이 뿌연 턱선을 어떻게든 되돌릴 수는 없을까?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이 점도 있고 주변에는 늘 최신 시술 정보가 넘쳐나니까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질문을 던졌어요. 나 이거 맞아야 하나?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레이저, PRP, 하이프, 수많은 시술 옵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중 일부는 이미 제 손으로 수백 명이 얼굴에 시행해본 것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내 얼굴을 떠올리자 뭔가 꺼림칙했어요.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어색해질까 봐 걱정됐고 필러는 혹시라도 뭉치거나 부자연스럽게 부풀면 어쩌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 얼굴이 내가 아니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한 환자분이 떠올랐어요. 56세였던 그녀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히자마자 보톡스를 맞았고 처음엔 꽤 만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색해졌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눈가가 딱딱하게 굳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예전에 내 얼굴이 그리워요. 이 말은 참 여러 감정을 자극했어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건 젊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익숙한 얼굴일까요? 물론 모든 시술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과장된 건 아니에요. 적절한 용량, 적절한 위치, 그리고 세심한 테크닉이 있다면 보톡스나 필러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균형이에요. 갱년기 이후의 안티에이징은 단순히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인식과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시술이든 먼저 내 얼굴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결국 보톡스를 맞지 않았어요. 대신 약간의 리프팅 마사지를 배우고
수분 크림을 하루에 2번씩 바르고 무엇보다 잘 자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물론 나중에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아직 제 얼굴과 조금 더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친구 중 한 명은 갱년기가 시작되자마자 레이저 리프팅을 받았어요. 그녀는 말했죠. 주름이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낀 게 좋았어. 그 말도 이해돼요. 시술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내 몸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뭘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얼굴과 살아가고 싶은가를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은 쉽지 않지만 아주 개인적인 대답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시술을 받든 받지 않든 그 선택은 오롯이 나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설령 후회로 돌아오더라도 나는 그 시점에 나를 믿고 결정한 거니까요. 그게 안티에이징의 첫걸음이에요. 주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피부를 잘 관리해도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칙칙해지고 윤기가 사라지는 날들이 있어요. 처음엔 수면 부족인가 피로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충분히 쉬고 먹어도 회복되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원인을 염증에서 찾게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갱년기 이후의 몸은 저강도의 만성 염증 상태, 즉 인플레메징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몸이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실제로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면역 반응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은 더 쉽게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 염증은 관절이나 장기뿐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까지도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부 불꽃 이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걸 직접 느낀 건 손등 피부였어요. 어느 날 손등이 이상하게 얇아지고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증도 없고 가렵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이건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 염증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어요. CRP 수치가 약간 높았고 간 수치도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 수치는 질병이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명백한 신호였어요. 내 몸이 지금 은근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염식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식물 기반 식사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생강, 강황, 연어, 베리류, 녹색 채소들, 이들은 마치 소방수처럼 우리 몸 곳곳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도 소금과 설탕 줄이기예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기 위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가공식품,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가능하면 멀리하라고 말해요. 제가 만난 63세의 여성 환자는 갱년기 이후 어깨 관절이 시큰거리고 피부가 붉게 일어났어요. 진단 결과 경계성 루푸스와 염증성 지루피부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화장품 알레르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장 염증이 피부로 퍼져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 이후 그녀는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요가를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밤 10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꺼두었어요. 3개월 뒤 불금증이 줄고 관절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피부는 말해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요. 염증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스트레스를 오래 품고 사는 삶의 결과이기도 하고 자신을 무심하게 대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작은 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볼 때마다 묻습니다. 오늘 내 안은 조용했나요? 라고. 그 질문이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또 내 얼굴의 진짜 원인을 찾아가게 해줘요. 주름도, 칙칙함도, 탄력 저하도 사실은 모두 하나의 신호일 뿐이에요. 내 안에서 뭔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그걸 읽을 수 있다면 갱년기의 변화는 그저 막연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 실험실이 되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내 몸 연구소.
병원 밖에서는 환자도 의사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이 갱년기 여성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장비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 부엌과 욕실에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기로 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천연 토너 만들기였어요. 오랫동안 써오던 화학 기반 토너를 잠시 멈추고 냉장고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로 전환해봤어요. 바로 물에 소량의 소금을 넣고 천연 장미수와 섞은 소금 로즈 토너였죠. 이 조합이 흥미로운 이유는 장미수는 항산화 효과와 진정작용이 있고 소금은 항염 기능과 피지 조절에 좋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핵심은 아주 희석된 농도라는 것인데 처음엔 100ml 물에 소금 한 꼬집만 넣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자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유분 밸런스가 조절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상하게 간지럽던 턱 아래 붉은 반점도 잦아들었죠. 다음 실험은 자연 발효 식초와 녹차 추출물의 조합이었어요. 적절히 희석해서 밤에만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모공 탄력에 꽤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해야 했죠. 식이 실험도 병행했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과 강황 한 꼬집, 점심에는 녹색 채소 위주의 식사, 그리고 저녁엔 과식 대신 단백질 위주로 간단히. 딱히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의외로 3주가 지나자 얼굴 붓기가 빠졌고 눈 밑 그림자가 옅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면의 변화였어요. 강황, 케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먹었더니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새벽에 깨는 빈도도 줄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회복력이 있는 몸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시간을 줘야 해요. 어느 날에는 집에서 천연 콜라겐 마스크팩도 만들어 봤어요. 달걀 흰자, 굴, 알로에 젤을 섞어 만든 팩이었죠. 물론 효과는 일시적이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제 얼굴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대화하듯 말을 걸게 되었어요.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이네. 이마가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건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변한 것이었어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돌본다는 태도예요. 한 환자분은 말했어요. 이제 나도 내 얼굴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지요. 갱년기 안티에이징은 외부에서 뭔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끌어올리는 일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항상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제 냉장고에 있는 장미수 한 병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피부가 좋아지고 눈가가 밝아져도 어떤 날에는 거울 속 얼굴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표정이 예전의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50대 중반쯤이었던 어느 날 환자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얼굴은 누구지? 그 물음은 단지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내로, 엄마로, 의사로 살아오면서 진짜 나라는 사람이 흐려졌다는 느낌이었죠. 갱년기란 단어는 너무나 의학적이에요. 생리가 끝나는 시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전환기, 호르몬 변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정체성의 변화가 숨어 있어요. 예전에는 주름 하나에도 민감했어요. 환자에게 시술해주면서도 제 얼굴에는 늘 엄격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사진 찍히는 것도 꺼렸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젠 정반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 얼굴을 자꾸 고치고 싶어 하지?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마의 매끈함일까? 아니면 그냥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걸까? 정말 많은 밤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했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안티에이징도 완성될 수 없다. 이 깨달음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찾아왔죠.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은 기분 괜찮네 라고 혼잣말할 수 있었던 날.
환자가 "선생님 얼굴 좋아 보여요 라고 했을 때 억지로 웃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던 순간,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수술 후 경과 확인을 위해 찾아왔어요. 환한 미소로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재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사랑하게 되는 감정이구나. 저는 이제 주름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름이 내 인생의 시간을 증명해주는 지문처럼 느껴져요. 물론 아직도 보톡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선택지 중 하나일 뿐 필수는 아니에요. 저의 변화는 결국 자기 수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명상, 걷기, 친구와의 솔직한 대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연극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들은 외모를 가꾸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얼굴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의사로서 수천 명의 얼굴을 봐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제 얼굴을 바라보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더디고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변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새로운 나를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주름을 펴고 톤을 밝히고 윤곽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티에이징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얼굴보다 몸의 에너지예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지 않은 날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무릎이 뚝하고 안 울리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질 때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안티에이징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보다 몸이 나에게 말을 더 많이 건넨다는 것을 느껴요. 잠이 잘 오는가, 음식이 소화되는가,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을 잘 마주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시술을 몇 차례 받았는데 늘 피곤하다고 하세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요즘 숨을 깊게 쉬어본 적 있으세요? 안티에이징은 단지 외모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를 피하는 태도, 적당한 운동, 기분 좋은 식사, 그 모든 것이 얼굴에 녹아들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하루가 좀 더 부드럽게 시작돼요. 그리고 가끔씩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나 꽤 괜찮게 살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혼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벽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를 먹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한 칸씩 시간이라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젊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삶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안티에이징은 주름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품는 태도예요. 그 시간 속에는 당신의 웃음, 눈물, 실패, 노력, 사랑, 우정, 외로움,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 모든 것을 얼굴에 담고 그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당신도 당신의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얼굴은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멋지며 무엇보다 당신만의 얼굴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고요한 질문을 품게 되죠. 오늘 거울 속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주름 하나, 눈가의 그림자 하나에도 내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갱년기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 자신을 다시 알아보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깊은 전환이었죠. 호르몬의 변화도, 염증도, 우울감도 모두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였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토너 하나, 잠의 질 하나, 소금의 농도 하나에도 마음을 쏟으며 우리는 내면의 회복력을 키워왔고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시술도 했고 때로는 거절도 했지만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나라는 주체가 있었어요.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진짜 안티에이징은 주름을 감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감싸 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담은 얼굴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유연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그 얼굴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압니다. 가끔은 낯설어도, 가끔은 아파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이 밤이 당신을 더욱 평온하게 해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인사드릴게요.